비교한다. 이런 대조한다. 뭐를 대조하느냐? 언어를 대조한다. 기본적으로 내 나라 말과 내가 공부하는 나라의 말, 그죠? 이게 있어야지 대조가 되죠. 비교를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앞에 여러 나라 언어 나오죠. 가장 만만한 거는 나의 내 나라 말과 지금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은 한국어 제2 언어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비교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내 나라 말이 한국어죠. 그다음 내가 공부하는 언어인 뭐 예를 들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등의 말이 있겠죠. 그 언어 쌍으로 되는 거죠. 쌍으로 되면서 이거를 비교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비교는 공통점에 가까운 거고 차이점은 대조에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한 이론이죠. 이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다음에 실제 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왜 이런 걸 하느냐? 비교해서 뭐하게? 비교해서 뭐하게? 그냥 재미있어서 공부는 항상 재미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한 나라 언어에 대한 연구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쪽 나라 언어, 이쪽 나라 언어 알아야 되고 그걸 비교해. 스트레스 막 올라가죠. 뭐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어떤 가치를 지느냐,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열심히 뭐 공사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삽질하는 게 참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만큼 흙을 여기에서 저만큼 옮겼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지? 뭐 가장 같은 게 심심하니까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 허무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쪽을 팠어. 파가지고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쪽에 집을 짓고 털을 닦기 위해서 삽질을 했어. 오케이. 요거는 왜 땅을 파느냐?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나의 효용성, 가치에 대한 문제잖아요. 역시 삽질합니다. 언어 A라는 언어와 B라는 언어가 있어요. 삽질에 대조하는 삽질을 하는 거야. 열심히 해서. 왜 하지? 아까 얘기했던 건 재미있어서 그냥 너무 심심해서. 이건 효용성이 아니죠.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어? 왜 대조했을 때 가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 자,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툭툭 제가 던집니다. 질문 던질게요. 가치를 찾아내.
항상 뭐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맨 처음에 막 하지 마라. 뭐예요?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것을 먼저 찾아낸다라는 얘기했죠. 어떤 가치를 지니까 찾아내야 돼요. 삽질하고 이쪽으로 넘겼어. 어떤 사람은 땅을 뭐 기반은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집 짓는 거 관심 없고 부차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저쪽 넘기면 돈 많이 준대. 이것도 하나의 가치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는 이걸 땅을 파가지고 이쪽에 옮기는 거는 뭐 이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게 가치죠. 어떤 게 있을까? 쉽게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본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어랑 한국어랑 하고 싶다. 서로 비교해서 하고 싶다 했을 때 하고 나면 자기는 일본어, 한국어 둘 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거 알아서 여행 갈 때 써먹어야지라던가. 아, 여행 가서 써먹기 위해서 아이고야 오케이 이것도 좋지. 여행 가서 써먹는다. 와 근데 여행 가서 써먹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걸 그죠? 예 오케이 그거 찾아내야 돼. 여행 가서 써먹기 위해서 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만 아는 경우와 다른 언어와 뭔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아는 게 그 사람 모국어에 맞추고 효율적으로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서 오케이 그것도 빙고 하나. 자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왜 남을 위한 거지? 아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 모국어를 가르치든 제2 언어를 가르치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덜 스트레스 받고 그죠? 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기 쉽게 하게 하면서 아까 그 말 한마디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오케이 자 부산 얘기 나왔어. 저도 좀 비슷한데 제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 어려움을 어떨 때 느끼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알겠어. 그렇지. 공부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오케이 그것도 아주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야. 자, 지금 이제 점점 늦게 말할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다. 버치는 제 생각에는 원래 아마 특징이 있는데 이거 하면 특징 아니긴 한데 다른 언어 도와준대요. 다른 언어 도와주는 거. 자, 특징을 발견한다. 특징을 발견하고 자, 이 언어와 이 언어의 서로의 특징을 발견하고 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 저는 아이를 둘 키우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언어를 어린이들이 익힐 때 엄마 밥 먹었다요 이런 표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잘못된 표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고 그걸 수정하면서 새로 배우는 과정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어를 바르게 규칙이라는 것, 문법이라는 것이 제2 언어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중간 언어 이 말이 나오죠. 중간 언어. 중간 언어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또 한국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는 중간 언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치유의 관점 보면 그런 중간 언어가 완전체의 언어로 나가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비단 거기 그것 보니까 한국 사람조차도 뭐예요? 중간 언어 과정이 있어요. 뭐 했다요라는 그거죠.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비교를 하고 언어, 이건 성인 언어하고 어린 아동의 언어의 차이점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이거를 언어 치료의 관점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까? 그러려면 대조를 해야 되는 거죠. 다현아, 학부 때 수업 왜 다효가 다효야? 네? 왜 다효가 다효야? 다효 나오니까 또 신났다. 연수야, 알지? 내가 설명했어. 연수 풍문에서 이거 설명했죠. 이거 죄송해요. 제 연어스토는 안 아하. 가연이 나섰잖아. 저요? 근데 근데 피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요를 이거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물어볼게 그냥.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저기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뭐 했어? 근데 나한테 지금 밥 먹었어 그랬지. 밥 먹었어요. 그렇죠. 밥 먹었어요. 네,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요. 근데 아니야. 누구한테 할까? 가연이한테. 네. 오늘 뭐 했다요? 밥 먹었다요.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네. 밥 먹었다요? 근데 희한한 거는 여러분 막 웃는 이유가 있잖아. 틀렸잖아. 틀린 거를 틀린 거로 받아준 거야, 그지? 그럴 때 웃거나 시청마크 이거죠? 아까도 이게 마찬가지죠. 웃었다라는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 연습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 길어지는데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어사인먼트 용합지 맙시다. 머릿속에서는 그걸 논리적으로 정렬을 해요. 논리적으로 정렬을 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대. 그리고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고 막 이렇게 웃는 것, 그 다음에 틀렸어,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내 머릿속에서는 정리정돈을 해요. 듣는 사람이나 좀 어려운 말이에요. 또 말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죠? LF와 PF 무엇만 남아야 되냐면 논리 형식부와 음성 형식부라는 거지. 이게 logical form, 이건 뭐예요? phonetic form. 이 두 층이만 남아야 돼요. 남는다는 전제는 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논리 형식부, 음성 형식부. 우리는 이때 피처라고 그래, 자질이라고 그래요. 자질. 수많은 자질들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의미와 소리만 남아야 돼요. 더 정확하면 의미 자질과 소리 자질만 남아야 돼요. 이것도 정돈된 의미 자질과 정돈된 소리 자질만 남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뉴런이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배열되고 소리로 배열되고 그것이 합해집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소리와 의미만 남아야 돼요. 뭐가? 제가 지금 소리 이거 예를 들면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질. 그때 그 자질을 분류했어요. 뭐냐면 오늘 뭐 했어는 소리 자질도 있고 오늘 뭐 했어? 소리 들리죠? 소리 자질 다 그러네. 오늘 이응 오 니은 리을 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생성형태에서는 가시적으로 비저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소리가 딱 굳어진 거죠. 소리 자질에 각각. 그 다음에 의미 자질이 있어요. 오늘 어떤 거예요? 오늘은 이것도 today 이런 의미죠. 뭐 모르겠어. 그냥 what 했어요. 했어. do. 그다음 물음 question. 그죠? 이게 의미 자질이에요. 이런 자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법 자질도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자질. 뉴런으로 있다. 문법 자질. 자, 오늘 뭐 겠어? 이런 얘기예요. 뭐 이상해. 오늘은 오늘과 했어. 공전 통합이죠. 얘가 자연스럽게 그립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내일 밥 먹었어. 이상해. 내일은 미래 자질, 퓨처 자질이에요.
미래 자질이야, 미래 자질. 근데 요거는 어은 뭐예요? 과거. 그쵸. 과거 자질이죠. 둘이 충돌을 하면 알게 되죠. 이거 그냥 겉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건 미래고 이건 미래 자질이 있구나 알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어은 과거 자질이 있구나. 자, 이거는 명사 자질이구나. 그다음 이거는 동사 자질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추론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걸 문법 자질이 있는 거예요. 문법 자질이 있는 거예요. 문법 자질. 다음에 형식 자질도 또 있습니다. 형식 쉽게 말하면 형태 시옷을 그러니까 스 발음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써요. 그죠? 오를 소리 나는 거를 이렇게 안 쓰고 우리는 이렇게 써요. 형태 자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 형식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울게요. 다시 할 거니까. 점점 어려워지면 이 수업 괜히 보았다. 선생님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그 형태적 자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법 규칙 중에 7종성 규칙이라고 해서 어떤 거는 그 종성이 안 들어가고 어떤 거는 종성이 들어가고 그건 형태인 거예요. 어떤 건 종성이 들어가 어떤 건 형태가 아닌 것은 아까 그거는 음성 소리 자질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소리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 위에 있는 논리 형식부에 들어가는 자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있어요. 것이다. 뭔가 틀렸죠? 뭘 붙여줘야 돼? 할 것이다. 여기 어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것이다. 틀려.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를 의존하는 자질이다. 거꾸로 지울게. 할 뭐야? 것이다. 할도 뭐예요? 의존자이죠. 아까 형식 자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형태 자질, 철자 자질. 또 하나는 의존 자질. 이 외에도 이 형식 자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네 가지 지금 자질, 여러 가지 수많은 자질에서 네 가지 자질을 했어요. 소리 자질, 의미 자질, 문법 자질, 형식 질이 있어요. 0.000 나노초에 모든 이 자질이 배열이 딱 됩니다. 자석 있죠? 자석 딱 놓으면 쇠 성질을 가지고 쫙 달라붙죠? 그리고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쇠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달라붙죠. 요걸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뉴런도
이런 식으로 쫙 달라붙어요. 그게 순간 0.0 나노초로 딱 머릿속에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이때 요 여러 가지 수많은 자질이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표시해서 하나로만 보이지만 이건 자질로 보이면 자질로 나누면 그게 가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얼핏 보면 우리가 컴퓨터 보면 컴퓨터가 더 대단하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더 대단합니다.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무한정이에요. 물론 사용을 안 하죠. 무한정 사용하면 미치거나 죽거나 돌아버리거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크게 일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착 달라붙게 무만 한쪽은 음성 형식도 소리 자질 배열이에요. 이건 아까 로지컬 폼, 이거는 포네틱 폼이라고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사조에 나머지 여기에 안다는 것은 나머지 자질은 여기 가기 전에 어딘가 사라져야 돼. 싹 사라져야 돼. 머릿속에 아까 N극과 S극 얘기했죠. 쇠의 성질을 갖는 것은 N극과 S극의 암음에 이렇게 붙죠. 자, 여기는 시계하면서 의미 자질이 붙고 이쪽은 소리 자질이 붙어요. 쇠의 성질을 갖는 것은 언어의 성질을 갖는 것은 한쪽은 의미가 붙고 한쪽은 소리가 붙어요. 암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모양이 이렇게 배열돼요. 결국은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요. 라는 것을 이때는 묻지 않아요. 의미를 생각하고 소리를 생각해서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죠. 말을 하고 대답, 주고받기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는 언어의 기능이 가장 단순한 기능이죠.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요 안에 다른 불필요한 요소는 다 사라지고 소리가 지금 여러분 소리 들렸죠? 그 다음에 그걸 의미로 파악했죠? 의미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안 웃었어요. 그리고 의미로 대답했어요. 아까 그런데 오늘 뭐 했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웃었을까? 붙지 말아야 될 것이 붙어버린 거죠. 어떤 이제 문법 자질 또는 여기서 형식 자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또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이 있죠. 인공지능 지나가게 했잖아요. 또 하나의 속성이에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인공지능을 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요. 붙는가 안 붙는가 이걸 처리를 해요. 그러나 번외 얘기가 또 이 얘기가 또 벌어지니까 길어지니까 이 얘기할게요. 오늘 뭐 했다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거를 소리자질, 음이자질을 쉽게 해서 쇠자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쇠자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안 붙었으니까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죠. 남아 있어야 되거나, 자 여기서 아까 사라져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달라붙었어. 뭔가 이상하잖아.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 있죠. 뭔가 이상해. 불순물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순물이, 자 제가 얘기할게요. 문법 자질을 별표로 할게요. 형식 자질을 동그라미 세모로 이야기할게요. 소리 자질을 S로 얘기할게요. 음이 자질을 I로 얘기할게요. S와 I가 붙는데 별표가 붙어버렸어요. 세모가 붙어버렸어요. 이상하다. 이게 돋보이죠? 비문법이죠. 뭐 했다요? 라는 거예요. 안 붙었으면 모르는데 붙었잖아. 뭐가? 다는 밥 먹었다. 뒤에 안 붙는 우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자질이에요. 안 먹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자질이에요. 요는 우리가 반대로 요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성, 의존성. 그러니까 독립성, 이거를 독립성, 이건데 원래는 자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립성. 얘는 뒤에 앞에 건 또 달라요. 앞에 거는 얘 다는 앞에는 의존성이 뭔가 붙어야 돼. 근데 끝나는 말이면 즉 자립성이. 처음부터 자립성에 있어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요는 뭔가 앞에 있어야 돼. 먹어요, 하게요,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존성이 플러스 의존성, 이거는 자립성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의존성이잖아. 의존성 마이너스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존했죠. 사라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사라지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은 거, 불순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는 중간 언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간 언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써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질이 여기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한 쇠 성질을 갖고 성인의 문법이 되면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대조예요. 자, 무엇이 이거 마이너스 의존성 플러스 의존성이다. 서로 자질이 다른 것이 붙어버렸다. 붙지 말아야 돼.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동, 어린이가 이제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안 알려줘도 돼.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연적인 언어 발달 단계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내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붙지 않고 이거는 안 붙는다. 여기에서 붙지 않는다. 어는 마이너스 의존성이잖아요. 아니 플러스 의존성. 다음에 뒤에 어가 붙을 수 있잖아요. 플러스 의존성. 이것도 플러스 의존성. 플러스 의존성.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disappear 사라진다. 아니 플러스 똑같은 거라도 사실 있잖아. 여기에서 붙을 수 있지. 요건 발라서 붙었고 요거는 똑같아도 붙을 수 있잖아요. 전제가 깔리는 것이 뭐냐면 disappear 사라진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얘기를 했을 그 전에 아마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쌍둥이가 있어요. 다른 개체예요. 똑같은 개체. 다르죠. 쌍둥이. 내가 이렇게 하면 걔도 이렇게 안 하잖아. 쌍둥이. 근데 내가 여러분 도플갱어 나라는 정말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또 존재해요. 그럼 어떤 일이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둘이 만나거나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사라지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다른 개체예요. 나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시대에 뭐든 어떻게 하든 또 나야. 근데 둘이 공존할 수 없죠. 근데 만나면 사라지죠. 그 개념이 disappear의 개념이에요. 좀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안 붙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둘이 마이너스 의존 여기 아까 플러스 의존이죠. 플러스 의존 둘이 똑같은 도플갱어인 거예요. 만났어요. 사라져야만 뭐예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조언어에서 말하는 우리가 중간 언어의 개념이에요. 아까 여기 왜 대조를 한가? 대조 중에서 사라져야 될 것, 살아야 되지 않을 것, 똑같고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저는 요거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요. 다음 또 설명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인과 어린 아이의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대조를 했어요. 무엇을 찾아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현상, 그 학생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못 나가, 우리는 그걸 뭐냐, 리타드 지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성인의 문법으로 달려가게끔 해줄 수 있느냐 라는 처방과 치료가 나오게 되죠. 가치가 있죠. 그걸 그대로 어디에 요런 한국어를 배울 때 이 사람들 성인 한국어, 그 다음 여러분들은 아동 한국어야. 이런 모습이죠. 이거 대조가 되죠.
또 하나 뭐가 대조가 되냐면 왜 그러면 이걸 쇠로 생각할까? 내 나라 언어는 이 중에서 다가 아니에요. 일부분은 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쇠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 중은 문법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쇠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었다 중간 언어 오류 관여되죠.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내 나라에서는 쇠인데 한국에서는 쇠가 아니야. 또 어떤 거는 내 나라에서는 나무인데 한국어에서는 쇠로 작용을 해. 이해되세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대조예요. 대조.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원인 좀 어렵나요? 다들 얼굴 표정이 저는 심각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쇠라는 게 딱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모르면 다음에 또 설명하면 또 되니까 항상 저는 그 애프터 서비스가 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물건이 있어요. 물건.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어떤 기능이 생기나? 전화 걸고 받고. 전화 거기 받고 위에 뭐 메일 보내고 친구랑 카톡. 그렇지. 근데 똑같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 기능. 전화 걸고 받고. 또 하나 기능은 뭐 문자 보내고. 나도 문자 보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전화 걸고 받고가 주 기능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니 여러 나라에서는 또 여러 세대는 요게 주 기능이야. 근데 똑같은 핸드폰이야. A라는 여러분 나라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전화 걸고 받고. 근데 한국에 왔더니 전화 걸고 받고 사람들이 요렇게 하지 않고 다 이러고 있어. 똑같은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똑같기도 하고 아닌 거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핸드폰이랑 이 시체는 똑같아요. 그죠? 자, 일본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전화 걸고 받고 하는데 여기 와서 전화 걸고 받고 만약 하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그거 그렇게 하면 그냥 문자 보내지. 선호도가 있어요. 선호도가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연락을 하잖아요. 문자 오고 안 오고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뭘 하냐면 저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사람들 보통 신뢰가 되지 않게 해서 문자도 막 보내. 난 그게 적응이 안 돼. 참 이게 안 울리니까 이상하죠? 주 기능이 다른 거죠. 주 기능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화 걸고 받으면 상대편이 막 화를 내. 아니 뭔데 이 친구 하냐고 문자로 보내야지. 이렇게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근데 이 차에서 문자 보내는데 되게 불쾌해. 아니 전화를 해야지. 전화해야지.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거예요. A와 B가 있어요. A라는 언어가 있고 B라는 언어가 있어요. 똑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A에서 어느 것이 더 부각되느냐, B라는 것도 어느 것이 더 부각되느냐.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해체라고 해요. 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체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모이느냐, 배열되느냐, 이렇게 배열되느냐, 또는 반대로 이렇게 배열되느냐, 이거죠. 이래도 좀 어렵죠. 배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배열되는 방법, 가지고 오는 것, 자질을 어떤 건 가지고 오고 어떤 건 가지고 오지 않고,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배열될 거냐 저렇게 배열될 거냐 라는 것들은 양 언어의 백그라운드, 뒷배경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대조 언어를 이루는 효용성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가 제가 전 버스를 타면서 그거를 많이 해요. 버스 타면서 유튜브 쇼, 짧은 유튜브 있잖아요. 10초, 20초. 거기 근데 거기서 뭘 하나 봤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예. 어떤 친구가 노란색 머리를 했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는 노란색 머리를 하는데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하는데 노란색 머리를 해가지고 학생이 노란색 머리라고 눈을 딱 휘지하고 아주 화장 막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이제 옷을 거꾸로 입어. 예를 들면 슈퍼맨이 그렇잖아요. 슈퍼맨은 팬티를 바깥에 그 바지는 안쪽에 넣잖아요. 근데 우린 슈퍼맨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사람이 팬티를 밖에 입고 여기 하고 빨간색 입었대요. 그러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티는 학생이 노란색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일단 그거에 그 친구 노란색 머리 해야 돼. 이게 학교 선생이 와가지고 이제 이 학생의 선생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엄청 너는 말이야 학생에서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그렇게 되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백그라운드 이 친구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노랗게 하는 그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을. 백그라운드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자 이것은 abnormal한 거다. 이것은 normal한 거다. 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죠. 대조 언어 이론이 그 백그라운드를 아는 거예요. 제 이상이에요. 유명하게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만 미국 사람이 나라에 친한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우리는 여기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자,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 다리 깍깍 하면서 껌짝짝 그죠? 또 스리랑카 인사법 알려드렸죠? 스리랑카 인사법 굉장히 스리랑카 갔을 때 저 이상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알지? 어떻게 대화는? 이거 또 수업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스리랑카 대화법입니다. 이제 기억나나? 안 나 아직까지? 처음에 막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옆에서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보면서 예스. 예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은 진지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yes 중에 no가 있잖아요. 그냥 yes가 아니야. absolutely yes. 당신 말은 무조건 듣고 나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스. 근데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처음 보잖아요.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특히 진지한 회의에서, 정말 진지한 회의에서 막 예스 회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그렇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대조예요, 대조. 이 단순한 이 현상에 대한 것 뭐예요? 이 현상 웃기지만 뭐하고 대조했죠? 내 나라 풍습, 내 나라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대조를 이루어지면 대조한 거잖아요. 대조한 거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스리랑카 가면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요 의미를 아니까. 또 나는 미국 가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언어 현상, 아까 자질을 설명하자 모든 것들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조 언어 이론이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B라는 언어를 타겟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B라는 언어를 A와 대조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은 또 이건 없어져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B로 B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B에 대한 이해. 그래서 굉장히 대전화 이런 지금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언어 교과목이고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에? 17분이요. 17분. 그럼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